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이기크루 김준영입니다. 9월 23일 월요일 마감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제 주요 지수 현황을 살펴볼 텐데요.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였지만 이제 러셀 2000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했던 지수는 S&P 500이었고 그 다음으로 다우 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오늘 또다시 한번 이제 S&P 500과 다우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맵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맵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빅테크들은 주가 상승이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좀 테슬라는 이번에 굉장히 좋은 판매 예상을 보이면서 주가가 좀 4.9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이제 산업재, 그다음 부동산 섹터, 에너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부터 이제 S&P 500 섹터별 상승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개의 섹터가 상승했고 3개의 섹터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는 이제 에너지 섹터로 1.2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가장 많이 하락하는 섹터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헬스케어 섹터가 0.19% 하락하며 가장 많이 하락한 섹터가 되었습니다. 에너지 섹터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은 EQT 코퍼레이션이고 헬스케어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기업은 리제네론 파머시티커스였습니다. 다음은 심리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심리지수는 64로 현재 탐욕 단계에 있습니다. 전 거래일 1상승한 모습입니다. 다음 11월 금리 인하 확률을 살펴볼 텐데요. 25bp 인하 확률이 50.5%, 50bp 인하 확률이 49.5%로 현재 매우 비슷한 상황이며 다만 이제 25bp 인하 확률이 전 거래일 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는 0.19% 상승한 100.92로 마감하였고 빅스 지수는 1.61% 하락한 15.89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의 제목이었죠. 이제 트랜스타임이 특별 배당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75달러를 발표했는데 이는 이제 배당 발표일 기준 약 5.4%이며 이제 배당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5.29%에 해당합니다. 이제 미국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분기 배당을 하는데 트랜스타임은 분기 배당을 좀 하지 않는 모습을 여태까지 보여왔고요. 다만 이번에 10월 18일에 배당을 지급하며 배당 라길은 이제 10월 4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을 받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사야 되는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배당은 크게 이제 배당 선언일, 그 다음에 배당 락일, 그 다음 배당 기록일, 그리고 지급일이 있습니다. 뭐 지급일은 말 그대로 지급할 거고 선언하는 날은 언제 배당을 주겠다. 우린 이날라고 이제 말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배당 락일과 이제 배당 기록일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배당 락일이 배당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락일은 이제 배당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로 배당 락일 이후에는 주식을 팔아도 그 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배당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랜스타임이 발표한 이 배당 락일 X데이트죠. 이 X데이트를 보면 배당 락일이 10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월 4일 이전에 주식을 보유해야 특별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월 3일까지는 이제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또 이제 배당 락일 이후에는 이제 주식을 팔아도 특별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 락일 이제 배당을 받는 것이 확정되고 난 뒤부터는 이제 주식을 팔지 말지는 투자자분들이 직접 결정하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주식이 배당 락일 때 주가가 빠지더라도 금방 다시 회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식을 갖고 가는 경우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의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는 총재들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 애틀랜타 여는 총재 같은 경우는 자신의 기존 입장을 변화하는 모습을 시사했는데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의 냉각이 여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나타났다. 몇 달 전에도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며 조금 더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질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미니애폴리스의 여는 총재 역시도 50bp 인하가 옳았다라고 하면서 현재 위험의 균형이 인플레이션 상승에서 노동시장의 추가 약화 위험으로 이동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50bp 인하는 좀 올바른 결정이었다라고 전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카고 여는 총재 역시도 내년에 더 많은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이미 우리는 몇 달간 이제 2%의 물가
실업률과 그다음에 4.2%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실업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이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 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유틸리티와 관련돼서 새로 이제 일종의 뉴스가 나와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이번 올해는 유틸리티 섹터가 S&P 500에 있는 전체 섹터 중에서 가장 상승률을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틸리티가 기본적으로 방어주임을 감안할 때는 이제 놀라운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모건 스탠리의 수석 주식시장 전략가인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이 첫 금리 인하 이후 3에서 12개월 동안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좀 시장을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금리 인하하고 한 달 동안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의약품 헬스케어 섹터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FTC가 이제 인슐린 가격을 좀 부풀린 혐의로 의약품 중개업체이자 대표적인 보험회사인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다음 CVS 헬스, 시그나에 대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세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국내의 처방전의 80%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왜곡된 의약품 리베이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인슐린의 정가를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이런 의약품 중개 회사들만 고소를 했지만 향후 이제 제조업체인 일라이릴리, 사노피 아니면 노보노디스크도 이제 고소할 수 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이제 애저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러한 우려를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G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과 오픈 AI 파트너십으로 구축된 대규모 언어 모델 AI 시스템인 윙메이트를 출시했습니다. 이번 윙메이트를 통해 매뉴얼과 데이터를 요약하고 품질 문제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을 검색하거나 이제 이메일 초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절약하게 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윙메이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실행될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자신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금리와 관련된 이제 월가 예상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시티의 전략가들은 현재 이제 10월에 실업률이 좀 상승하는 등 고용 지표가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연준은 이제 그러한 고용 지표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에 11월 50bp 인하할 것이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제 BCA 리서치에서 미국 경제 약세 전망이 좀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장 관심이 좀 적어지고 있는 것이 좀 매그니피션트 7이다라는 소식입니다. 테슬라와 같이 최근에 판매량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오늘도 이제 매그니피션트 7의 주식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경제 약세 전망과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매그니피션트 7에 대한 투자를 좀 줄이겠다는 이러한 여론 발표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뉴스는 마치고 그 다음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투자 의견을 살펴볼 텐데요. 레이먼드 제임스가 이제 펠런티어 투자 등급을 하향했고 그 원인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과도하게 높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D 코엔 같은 경우는 울타뷰티의 투자 등급을 하향했는데요. 목표가는 그래도 $395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좀 투자 등급을 하향하게 된 원인은 이제 10월에 투자자의 날이 있는데 그 날을 앞두고 촉매제가 부족하며 밸류에이션이 이미 좀 가득 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쟁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좀 마진이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면서 이제 투자 등급 하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원전 기업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목표가 인상이 있었는데요. 목표가를 $233에서 $313로 인상했고 이번 인상 원인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20년 전력 에너지 공급 계약 체결과 이제 스리마일 섬에 원전을 부활시킨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투자 등급 인상 소식으로는 이제 도이치뱅크가 이제 핀터레스트에 매수를 부여했는데요. 도이치뱅크는 핀터레스트에 대한 커버리지를 시작하면서 투자 등급 매수 목표가를 $43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핀터레스트 매수 부여는 앞으로 지금 현재 이제 핀터레스트가
점점 더 광고주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으며 3년간 이제 18%의 매출 성장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 이제 레드번 애틀란틱의 월마트 목표가 인상 소식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온홀딩스 목표가 인상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초록색 기업들은 이제 S&P 500에서 수익률이 높았던 상위 10개 기업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거는 이제 S&P 500에서 수익률이 가장 낮았던 하위 10개의 기업인데요. 먼저 S&P 500 최대 상승 종목인 테슬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이번에 4.93%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이러한 상승의 원인으로는 이제 바클레이즈에서 3분기 인도량이 전년 대비 8% 증가한 47만 대를 예측해왔고, 이러한 예측이 예상치 대비 높은 대수였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S&P 500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던 종목인 리제네론 파머시티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4.6%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이는 암젠이 리제네론 파머시티컬스의 제품을 좀 모방품을 만들었는데 이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에 대해서 판사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으로 무디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디스는 이제 이번 레이몬드 제임스가 신용평가 사업 수익에 대해서 컨센서스 기대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졌을 수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주가 3.1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베스앤바디웍스에 대해서 TD코엔이 좀 해상 운송 위험 노출에 대해서 그래도 좀 미리 재고를 확보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리스크가 적을 것 같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3.6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에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에나는 이제 투자 등급을 C에서 매도해서 매수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목표가를 44달러에서 68달러로 인상함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제너럴 모터스 소식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주가가 하루 동안 1.72% 하락하였는데, 이는 이번에 이제 공장 근로자 약 1,700명의 해고 소식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다음 인텔 소식인데요. 인텔은 아폴로의 50억 달러 규모 투자 제한 소식과 퀄컴의 인수 제의에 따라 주가가 3.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해리스와 2차 토론을 좀 거부하고 지난 금요일에 이제 보호 예수가 해제됨에 따라 주가가 하루 동안 10.3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주가가 이제 오늘 하루 S&P 500과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던 좋은 하루였고요. 모두들 이제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